자, 우리 1, 2학년 과정 몇 번째 시간이지? 세 번째 시간인가? 네,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은 그동안은 수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소수, 합성수 얘기부터 시작해서 소인수분해, 약수, 배수 뭐 이런 귀여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수의 체계를 배웠었죠. 뭐 자연수부터 해서 정수, 유리수, 분수랑 소수도 얘가 유리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 따져가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분수는 유리수였어 아니었어? 유리수 맞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정수는 유리수야 아니야? 유리수죠. 소수는 유리수야 아니야?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유리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유리수일 것 같은 것을 먼저 골라냈었던 게 소수를 딱 두 가지로 쪼갰죠. 뭐랑 뭐로?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로 쪼갰죠. 이 중에 누구를 유리수라고 했어? 유한소수는 유리수가 확실해. 왜냐면 내가 분수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무한소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았어. 그치? 뭐 근데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봤는데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럼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뭔데? 그럼 유한소수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유한소수가 아닌 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니죠. 유한소수가 아닌 건 뭐라고 불러요? 무한소수라고 부르죠.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랑 나눴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한소수는 분수가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유리수가 되는 줄 알았는데 무한소수는 안 되는 줄 알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된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3분의 1, 7분의 1 이런 분수이면서도 무한소수인 것들을 다 한 번씩 계산을 해봤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 근데 다 구해봤더니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었지.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같은 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유한소수는 일단 확실히 유리수가 맞는데 무한소수는 아닐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분수 중에 무한소수인 것들이 있어서 살펴봤더니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무한소수들은 분수로 바뀌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냈었던 잠정 결론을 수정하기에 이르죠.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했었는데 무한소수 중에서 뭔가 같은 수가 무한히 반복되는 것은 유리수가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살짝 깨갱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이들이 진짜 유리수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선 얘네들한테 이름을 좀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아이에게 집중을 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뭔지 몰라. 뭐 그 말하는 게 막 되게 길어. 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한소수 중에 뭔가 이렇게 같은 것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녀석, 뭐 말하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 같은 것이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소수, 같은 것이 계속 무한히 반복되지는 않는 무한소수.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귀찮아하니까 이름을 좀 붙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제 그거를 탐구를 하기도 할 거니까 관심이 쏠리니까 이제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지.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들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환소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 순환소수는 같은 것이 무한히 반복되는 무한소수, 즉 우리가 한번 뒤통수 맞았었던 그 소수들이었었던 거죠. 무한소수는 다 아닐 줄 알았는데 맞는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라는 그 예시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순환소수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죠.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꿔댔을까? 뭘 확인하기 위해서? 유리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리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순환소수가 유리수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탐구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 이름이 유리수와 순환소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유리수 이야기를 하는데 순환소수가 갑자기 왜 낑겨 들어와? 라면서 약간 갸우뚱하셨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단순히 순환소수가 유리수의 구성원이니까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유리수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을 구분짓다가 봤을 때 뭔가 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었던 그 아이가 순환소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었던 거고 유리수만큼이나 중요하게 대두될 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수와 순환소수라는 단원 이름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셨다면 1단원은 정말 훌륭하게 공부를 하신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수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수학이니까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자, 그럼 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자,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고 찾으면 안 돼. 이게 습관이야. 이거 안 돼. 뭔가 질문만 했다면 찾기 시작해. 그거 안 돼요. 질문하면 고개를 들어야 돼. 질문하면 고개를 들어야 돼.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일단 고민부터 해야 돼. 고민하고 내 나름대로 결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보세요. 동등해진 입장으로서. 그렇게 해서 체크를 받는 겁니다. 자, 당연히 뭘 하겠어요? 내가 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잖아. 분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어. 그 다음 분수를 가지고 뭘 했어요? 뭐 어떻게 활용했는데? 분수를? 계산했죠. 네. 연산을 했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지금 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 당연히 뭘 할 게 뻔해? 네, 연산을 할 게 뻔해. 그래서 오늘 이 3차 시는 연산만 하는 시간입니다. 미안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연산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 이제 유리수의 연산, 유리수의 연산부터 해서 이게 중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리수의 덧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라고 표시를 해두십시오. 제가 이제 계속 좀 섞어서 주다 보니까 이게 1학년 과정인지 2학년 과정인지 살짝 이제 좀 헷갈리시죠? 근데 이제 묘하게 색이 살짝 연한 게 중학교 1학년 과정인 것 같고 색이 살짝 진한 게 중학교 2학년 과정인 것 같죠, 그렇죠? 네, 그걸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유리수의 덧셈이 중1 과정, 지수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중2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해서 지수법칙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예요. 곱셈 할 때 이제 지수법칙을 다루게 될 건데.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하진 않을 거라서 수업이 금방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내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들이 고민이 아직 덜 됐다는 거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업은 더 늦게 끝난다. 알겠죠? 대신 대답을 빨리빨리 잘 해주시면은 맞든 틀리든 어쨌든 대답을 빨리빨리 잘 해주신다면은 그럼 그만큼 우리의 수업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잘 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내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야 우리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오늘은 진짜 30분 컷이다 했는데 딱 그 수업 종료되고 나서 이렇게 시계에 보니까 얼마 걸렸었지? 1시간 4분이었었나? 완전 거짓말이었어. 모르겠어요. 뭐 오늘도 이제 딱 그 수업 딱 밑에 스크롤 살짝 내려보면 이제 아시겠죠. 지금 인강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좀 웃고 있을 수도 있어. 저 양반 또 거짓말 치고 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유리수의 덧셈. 자,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덧셈이 뭐야? 그러니까 더하기가 뭐예요? 더하기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합치겠다는 소리예요. 빼기는요? 그냥 빼가겠다 이 소리예요. 그냥 없애겠다, 빼가겠다, 뭐 감소했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죠. 곱하기는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곱하기의 의미. 3 곱하기 4가 왜 12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3이 4번 더해지니까, 그치? 4번 더해지니까 4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 곱하기 4는 12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누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12 나누기 3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12가 12 나누기 4로 보고 있는 거죠. 12 나누기 4라고 한다면은 12를 4묶음으로 묶었을 때 한 묶음에 얼마씩 들어가느냐 또는 4개씩 묶었을 때 몇 묶음이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상태로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이런 것들을 배웠어야 됐어요. 그거를 잘 모른 채로 소수의 나눗셈을 공부했었던 친구들이 맨날 하는 거 2.4 나누기 0.6이 뭐야? 이거 뒤로 한 칸 보내면 24 나누기 6이니까 4? 그럼 이제 내가 한 번씩 여기서 이제 함정을 파놓죠. 야 무슨 소리야, 뒤에 이거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으니까 그럼 뒤에 2개 있어야지 0.04 바보야? 하면 이제 걔가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 0.04요. 그럼 이제 나한테 더 뒤지게 혼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죠. 2.4 나누기 0.4 이게 뭐야? 2.4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0.4, 0.6 묶음으로 묶을 것이다. 그때 한 묶음에 몇 개씩 들어갔느냐? 야, 근데 0.6 묶음이 뭐야? 말이 돼 이거? 0.6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은 뭐 이해가 되지만 0.6 묶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탈락이야. 자, 그럼 두 번째 의미 2.4를 0.6씩 묶는다. 자, 2.4를 0.6씩 묶으면 몇 묶음이 만들어집니까?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물어봤어요? 0.6 몇 번 나가시나? 자, 저기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라고 시킬 거야, 날 좀 이따가. 지금 너가 제일 집중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중1 과정, 중2 과정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너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중1 과정 처음 시작을 했거나 중2 과정까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야. 너가 제일 집중하셔야 되는데 너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나는 너를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은 계속 딜레이 됩니다. 근데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 넌 왜 계속 이 의자를 쳐다보느냐? 가장 집중하고 가장 책임감을 느끼셔야 해요. 다음에는 이거 집중 안 하시면은 저 뒤에 가가지고 손 들고 서 있게 시킬 거야. 그럼 적어도 실패는 보겠지. 알겠죠? 난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2.4를 0.6씩 묶으면 몇 묶음이 만들어지느냐라는 의미로 이걸 해석해 볼 수 있고 0.6, 0.6, 0.6, 0.6으로 쪼개면 4묶음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답이 4인 거야. 그 아이한테는 내가 아무리 그딴 함정을 파놔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죠. 왜냐면 0.04 묶음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테니까. 이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연산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연산할 거야. 연산의 기본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부호를 가진 그 수의 의미를 바탕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갈 겁니다. 그 무엇도 외우는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만 이용해서 연산들을 해나갈 거니까 잘 집중하고 판단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리수에서 쌤 시작하도록 할게요. 5 더하기 3.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은 한 6년은 꿇어야 되지 않나?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오죠, 그렇죠? 자, 5 더하기 3 얼마예요? 8이죠. 자, 우리가 이걸 8이라고 대답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8이라 대답하는지 봅시다. 5 그냥 5개, 3 3개 더하기 합친다. 그냥 이게 전부야. 그쵸? 근데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5 이거는 플러스 5를 뜻하는 거죠. 3 플러스 3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부호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양수들만 더하는 게 아니라 음수들도 더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양수의 의미를 좀 살려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5 그냥 5개 이렇게 하지 말고 뭐 5개만큼의 이득? 이런 식으로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부여하자. 양수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3 3개만큼의 이득. 자, 5개만큼의 이득과 3개만큼의 이득을 합쳤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무엇이 될까요? 8개만큼의 이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8인 거야. 너무 당연한 거지, 그치? 이 느낌 그대로 음수의 덧셈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더하기 마이너스 3. 자,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5개만큼의 이득, 그 다음에 3개만큼의 손해. 얘네 둘을 합치면 2개만큼의 이득. 그래서 답이 2인 거야. 얼마나 간단해, 그치?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5 더하기 그냥 3이라고 쓸게요. 뭐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되지만 플러스 3이라고 쓰든 아니면 그냥 3이라고 쓰든 둘 다 똑같죠. 자, 마이너스 5 더하기 3.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번엔 너가 대답해봐. 뭐랑? 마이너스 5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죠, 방금? 마이너스 5 더하기 집중 안 했습니까? 뒤로 가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가 집중 안 하면 나는 여기 있는 모두를 다 집중시키고 이걸 전부 다 이해시키는 게 내 오준식 그 유일한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이해 못하면 난 다시 뒤로 빠꾸합니다. 너가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3분 뒤로 돌렸어요. 이 책임감을 느끼십시오. 아시겠어요? 자, 5 더하기 3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양수, 음수의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수는 무엇으로? 이득으로, 그 다음 음수는 손해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5 더하기 플러스 3, 5 더하기 3 다 똑같은 말이죠. 어쨌든 5 더하기 3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 5개만큼의 이득과 3개만큼의 이득을 합치면 8개만큼의 이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 더하기 3은 8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5 더하기 마이너스 3. 자,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 자, 5 5개만큼의 2, 그다음 마이너스 3 3개만큼의 손해, 플러스는 이 둘을 합친다. 자, 그럼 5만큼의 이익과 3개만큼의 손해를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2개만큼의 2.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2 혹은 2라고 쓸 수가 있겠다. 자,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3이라고 써도 좋고 그냥 3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죠. 근데 여기에는 항상 마이너스를 써주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안 써도 역시 상관없기는 하지만요. 자, 마이너스 5 플러스 3. 자, 이거는 의미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 손해 3개, 손해 5개,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익 3개, 얘네를 합칠 거예요. 손해 5개랑 이익 3개를 합칠 거야. 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손해 5개랑 이익 3개를 합치면 이익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손해 몇 개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해 몇 개가 나온다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이야기하세요. 그 5개의 손해랑 3개의 손해를 더하면 3개의 손해를 합치면 몇 개의 무엇이 되겠습니까? 2개의 손해. 그럼 너는 5개만큼의 손해를 입고 3개만큼의 손해를 입으면 얘네들이 합쳐졌을 때 2개만큼의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한다고요? 네, 그럼 다시 판단하세요. 그 8개의 손해. 8개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해요? 그럼 그것을 수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마이너스 8. 네, 마이너스 8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뭐 학교나 아니면 다른 학원이나 아니면 어디 뭐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을 때 이 덧셈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뭐 두 수의 절대값이 더 큰 놈의 뭐 부호를 어쩌고 저쩌고 뭐 절대값의 차이를 혹은 절대값의 합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바보같이 공부했다면 그거 전부 다 청산시켜버리고 딱 이대로만 공부하십시오. 이게 연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하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더하기는 더하기야. 그냥 합치면 돼. 플러스는 고유의 의미가 있죠. 마이너스도 고유의 의미가 있죠. 걔네들의 의미를 바탕으로 진짜 합치기만 하면 그냥 그게 더하기 끝이야. 우리가 여기서 뭐 하나 공식처럼 이야기한 거 있어요? 뭐 절대값이라는 얘기 꺼낸 적 있습니까? 뭐 누가 뭐 더 부호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실제로 이 책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 놓고 있냐면 두 수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 합칠 때 두 수의 절대값 중에 절대값이 더 큰 놈의 부호를 따르고 두 아이의 부호가 현재처럼 다른 경우에는 절대값의 차이를 숫자로 쓴다. 이런 거 설명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땐 그 공통된 부호를 갖고 두 절대값의 합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그딴 식으로 배웠나요? 3 더하기 5가 뭐니? 선생님 3 더하기 5는요 3의 절대값이 3이고 5의 절대값이 5고 3과 5는 플러스고 그래서 플러스 8이 한 번도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한 연산과 초등학교 때 공부한 연산이 뭐가 다르겠냐 이거예요. 어차피 같은 기호를 쓰는 게 그거를 인지하는 거. 이게 연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5 더하기 3은 5개만큼의 2, 3개만큼의 2, 그 둘을 더하면 8. 5개만큼의 2, 3개만큼의 손해, 그 둘을 합치면 2개만큼의 2. 5개만큼의 손해, 3개만큼의 2. 그럼 그 둘을 합치면 2개만큼의 손해. 5개만큼의 손해, 3개만큼의 손해, 그 둘을 합치면 8개만큼의 손해. 그거를 그대로 숫자로 옮겨다 적은 것뿐이다 라는 거.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근데 내가 책을 많이 까서 좀 이제 책이 약간 바보 취급당한 것 같은데 사실 책에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보라서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된 표현입니다. 이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수학 교과서니까, 수학책이니까 당연히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한 얘기가 뭐 수학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말로 하는 이 구어체랑 글로 쓰는 문어체는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다음 두 번째, 안타깝게도 이런 직관적인 이해가 잘 안 갖춰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냥 니는 못하니까 연산하지 마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법칙을 이용해서라도 문제를 풀어라라는 그런 제한 섞인 의미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구태여 그런 친구들을 위한 그 배려를 우리가 실행할 필요는 없죠. 이해가 되면 이해해서 풀면 되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덧셈의 계산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의 계산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함 법칙, 두 번째 결합 법칙. 자, 이 법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자, 살짝 2학년 거 펼쳐볼까요? 여기도 지금 뭐가 나와요? 지수 법칙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칙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뭔가요? 꼭 지켜야 되는 거? 규칙 약간 이런 거. 자네는? 그냥 법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어떤 그 이미지 어떤 게 떠올라요? 꼭 지켜야 되는 거? 뭐 지켜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거. 약간 좀 법규, 규범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꼭 지켜야 하는 의무라는 뉘앙스는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켜야 하는 것보다는 지켜지고 있는 것, 살짝 좀 틀어서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 자연 법칙. 뭐 자연이 그걸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켜지고 있는 것뿐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는 것이라든지 그런 단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법과 규칙이 합쳐져서 만든 법칙 같은 그 느낌으로써 뭔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웁니다. 가장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지수 법칙을 외워서 공부해요. 그런데 법칙은 뭐라고요?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땅히 지켜지고 있는 거.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법칙이란. 그래서 이 수학에서 쓰는 이 법칙이란 단어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을 의미할 때 법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법칙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뭐 지수 법칙 위에다 적든 덧셈의 계산 법칙 위에다 적든 법칙 위에다가 너무나 당연한 것 이제 앉으세요. 다시 집중 안 하면 이젠 진짜 손 들게 한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가 얼마나 당연하길래 그렇게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는가? 자, 여기만 보세요. 2 더하기 3은 얼마? 5. 3 더하기 2는 얼마? 5. 이거 헷갈리는 사람 있나요? 이게 덧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그냥 그 둘의 순서를 바꿔서 합쳐도 똑같아. 아니 이거 합치면은 뭐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뭐 상관없잖아.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어쨌든 합칠 대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근데 살짝 생각해보면 이 교환 법칙은 언제나 성립하는 건 아니긴 해요. 물론 덧셈에서는 언제나 성립하는 건 맞는데 뺄셈 같은 데서 성립하겠습니까? 5 빼기 3, 3 빼기 5. 이거 아니잖아. 뭐에서 뭘 빼는지가 다르잖아. 나누기에선 성립할까? 4 나누기 9, 9 나누기 4. 이게 다르잖아요. 그쵸? 하나는 4분의 9, 하나는 9분의 4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성립하는 건 아니야. 근데 덧셈에서는, 그리고 또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결합 법칙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3개를 더할 거야. 3개. 2 더하기 3 더하기 4. 어쨌든 3개를 다 더한다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3개를 다 더한다는 건 그냥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먼저 더하고 4를 더하든 이렇게 먼저 더하고 2를 더하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 3개를 다 더한다라는 것은 결국 같은 거잖아, 그렇지? 이걸 덧셈의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합, 어떻게 내가 묶어서 하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되지, 이거 가지고 막 골똘히 막 외워야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A 플러스 B를 하고 플러스 C를 한 것과 B 플러스 C를 하고 A를 더한 것과 같대 라고 하지마. 바보 취급당해요. 알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다. 모두에게 다 이미 당연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다. 다만 그래도 수학이잖아.
수학적으로 우리가 논증할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은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념 체크 1번 같은 문제처럼 자, 기억 N은 덧셈에 무슨 법칙이 이용됐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뭐가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의 위치가 바뀌었죠.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겠죠. 자, 그다음 미음 봅시다. 내가 원래는 순서대로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8을 더해야 되는데 얘처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8을 먼저 더하고 그 다음 플러스 2를 더해도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괜찮겠죠?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결합 법칙이라고 한다. 이거 판단하는 것은 가능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뺄셈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이것도 책을 먼저 보지 않고 칠판해 봅니다. 자, 5 빼기 3 답이 얼마예요? 왜 2죠? 5개의 이익에서 3개의 이익을 빼니까. 그렇죠. 내가 5개의 이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3개의 이익을 가져가겠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익이 뺏긴 거니까 기분이 나쁘지? 이익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이익으로 쪼그라들었겠어요? 이만큼의 이익으로 쪼그라들었겠죠. 그래서 답이 2인 거예요.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다음 문제. 마이너스 5 빼기 3. 자, 이거는 내가 마이너스 5에다 괄호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됩니다. 3 대신에 플러스 3이라고 쓰든 그냥 3이라고 쓰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의미는 동일하니까. 자, 마이너스 5 빼기 3. 자, 의미가 뭘지 생각해 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5 의미가 뭐예요? 네, 5개 손해. 내가 지금 5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태야. 지금 꽤 타격이 커. 5개 손해가 생겼어. 자, 그 상태로 뭘 하겠대요? 3만큼의 이익을 빼겠대요. 자, 내가 이 뺄셈을 이야기할 때는 기분이 좋냐 나쁘냐라는 말을 계속 할 거야. 기분이 좋냐 나쁘냐. 자, 내가 지금 5개 손해가 있어요. 5개 손해가 있는데 지금 3개의 이익을 또 뺏긴다고 합니다. 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손해가 가중되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안 그래도 5개 손해만큼 있어서 짜증나 죽겠는데 3개만큼을 더 뺏어가겠대. 그럼 나는 뭐가 얼마가 되겠어요? 이익과 손해 중에서 일단 뭐가? 손해가 얼마가 되겠어? 8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마이너스 8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얘는 2였죠? 얘는 마이너스 8이에요. 왜 마이너스 8이야? 그냥 손해가 더 늘었으니까. 내가 지금 5개 손해본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3개만큼 더 빠진다고? 이런 느낌. 아니면 이게 뭐 지상 지하 이렇게도 따져볼 수 있죠. 내가 지금 지하 5층에 있어. 내 3층 더 내려가라고? 그럼 지하 8층이겠네? 이런 느낌.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 500m 해저 500m에 들어가 있어. 근데 300m를 더 내려가라고? 에라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양수 음수의 의미를 잘 살려서 해석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5 빼기 마이너스 3. 자, 내가 지금 5개만큼의 뭐가 있어요?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를 빼겠다고 하는지를 잘 보세요. 뭐를 빼겠다고 써놓고 있죠? 3개의 손해를 빼겠다라고 써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3개의 손해를 뺏어가 준다면 3개의 손해를 뺏어가 준다면 3개의 손해를 뺏어가 준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기분이 좋죠. 3개의 손해를 뺏어가는 건 뭔가 손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득을 보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3개의 손해를 뺏어간다는 건 마치 뭐랑 같은 것일까? 자, 생각해보세요. 너네가 나한테 사탕 3개를 줘야 되는 빚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쿨하게 야, 그 사탕 3개 빚진 거 안 갚아도 돼 라고 했어요. 3개의 손해와 3개의 빚을 빼준 거죠. 그럼 마치 여러분들에게는 사탕 몇 개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렇죠. 3개의 손해를 빼준다는 건 그래서 3개의 이득을 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3개의 손해를 빼준 것은 3개의 이익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5개에서 3개의 손해를 빼준다. 3개의 손해를 빼준다. 이거는 3개의 이익을 본 것과 마찬가지. 따라서 답은 얼마일까요? 8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그 판단을 믿는 겁니다. 3개의 손해를 빼, 3개의 이득이야. 5에서 3개의 이득이 생겼으니까 8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계산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세개 손해를 뺀다는 것은 세 개만큼 더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바꿔서 써서 문제 푸는 것도 존중해 드리긴 해요. 문제풀이의 효율을 위해서. 뭐 그렇다고 아예 뭐 이유 생판 모르고 그냥 마마는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하면 된댔어 이러지는 마시고요. 왜 바꿀 수 있는지, 세 개만큼의 손해가 없어진다는 건 세 개만큼의 이득을 보는 상황과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큼 더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5에서 뺄 거야. 마이너스 3을. 역시 이거는 괄호를 치든 안 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치도록 할게요. 자, 뭐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 손에 5개에서 손에 3개를 빼겠다. 자, 손에 5개에서 손에 3개를 빼겠대요. 손에 5개에서 손에 3개를 빼겠대. 자, 그러면 일단 손에 3개를 빼는 거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져요? 기분이 좋아지죠. 자, 손해가 5개가 있는데 손에 3개를 빼어서 가면은 나는 결국 무엇이 몇 개가 남겠습니까? 손해가 2개가 3개를 빼서 가니까. 네, 괜찮아요. 그 정도 실수는. 손해가 2개가 남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어때? 너무 쉽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 뭐 양수음수 알고 있는 뭐 초등학생들한테 데려다 놔도 뭐 다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덧셈 뺐음 연산을 끝내버렸습니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처음 공부했었을 당시에는 되게 헷갈리는 게 많았었을 거예요. 근데 그 헷갈림이 많았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잘못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헷갈릴 수밖에 없게 공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해도 괜찮다. 이거 하나만큼 내가 허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이유는 알고서 쓰실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나중에 이게 뭐 일반적인 정수나 뭐 자연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분수나 소수 좀 복잡한 그런 숫자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이 막 이중 구정에서 꼬여버리면은 오히려 조금 더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존중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별거 없죠? 뺄셈도.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덧셈과 뺄셈의 혼합계산. 이 혼합계산이라는 건 그냥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문제 내겠다라는 거니까 너네가 알아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넘어갈게요. 유리수의 곱셈으로.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덧셈 계속 쓰고 있어요. 이번엔 곱셈. 자, 3 곱하기 4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3을 4번 더하는 거. 자, 이것도 살짝 조금 더 이제 수학적인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익 3개를 4번 더하는 거. 4번 더하는 거. 이익 3개를 4번 더하는 거. 이익 3개를 4번 더하는 거니까 내가 이익이 12개가 생겨서 12가 정답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4를 해볼까요? 자, 그럼 이거는 뭘까? 우리 준 대답해 봅시다. 뭐를 몇 번 어떻게 하는 거? 세 개의 손해를 3개의 손해를 4번 더하는 4번 더하는 거. 자,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3개의 손해를 4번 더한대요. 그럼 뭘까요? 마이너스 10. 맞아요. 좋아요. 마이너스 10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 정말 이 유리수의 연산을 처음 공부하는 저 친구도 한 번에 답을 맞추잖아. 그렇죠? 잘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이것도 잘 할 수 있을까? 자,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3 곱하기 마이너스 4. 이거는 무엇을 몇 번 어떻게 하는 거? 세 개의 이익을 그 4개의 손해를. 자, 이거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 아까 전에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3 곱하기 4를 3을 4번 더한다. 방금 뭐라고 했죠? 다시 3개만큼의 이익을 4번 더한다. 다시 3개만큼의 이익을 4번 더한다.
근데 우리 양수, 음수는요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그냥 양수는 그냥 뭐 플러스, 음수는 마이너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양수랑 음수는 그냥 반대 방향이에요. 그냥 반대 방향이야. 방향성이 반대야. 자 그러면 너가 3 곱하기 4를 이익 3개를 4번 더한 거라고 해석을 했다면 이건 반대 방향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익 3개를 4번 뭐 할래? 뺀 거예요. 맞아요. 그게 뭐가죠? 이익 3개를 4번 뺏어간 겁니다. 이거는. 이익 3개를 4번 뺏어간 거예요. 반대 방향성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이익 3개를 4번 뺏어가면 얼마겠습니까? 3을 4번이나 뺏어갔어요. 그럼 너는 이익이겠어? 손해겠어? 그래 손해겠죠. 얼마만큼? 마이너스 얼마만큼? 12. 12만큼. 그걸 숫자로 뭐라고 표현할 건데?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하면 돼요. 일단 내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먼저 생각하고 그럼 얼마만큼인가 생각하고 끊어서 가시면 더 편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럼 마지막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시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 자 무엇을? 세개만큼의 손해를 오케이 4번 빼준다. 잘했습니다. 3개만큼의 손해를 4번 빼준다. 좀 이따가 줄게요. 자 3개만큼의 손해를 4번 빼준다. 그럼 3개만큼의 손해를 4번 빼주면 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지. 손해를 4번이나 빼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치? 자 그럼 일단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얼마만큼 양수야? 12만큼. 그래서 얘는 플러스 12입니다. 어우 너무 똘똘해. 너무 똘똘해. 다녀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3 곱하기 4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 것들도 의미를 부여해서 값을 유추해 봤었습니다. 전혀 배운 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 문제 푸는 거 가능하죠. 원래 연산은 이런 거였어요. 쉽죠? 할만하죠 그쵸? 네 그래요. 끝났어 1학년 거. 저희 나눗셈 안 했잖아요. 아니 나눗셈이야. 곱셈에 그쵸? 그 반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것만 잘 공부하셨으면 여러분들 나눗셈 하는 것도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금 규칙을 부여합니다. 어떻게 규칙을 부여하냐면 자 3 곱하기 4는요 이익을 더하는 거니까 이익이었죠. 자 얘는요 손해를 빼는 거니까 이익이었어요. 그래서 음수가 2번 곱해지거나 아예 안 곱해지는 이 두 상황은 당연히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익을 더하던 손해를 빼건 이중부정이잖아. 그러니까 이중부정이라면 당연히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요 3중부정이죠. 예를 들어서 너는 정말 똑똑하지 않은 것 같지 않지 않구나. 뭔 소리야 이게? 똑똑하다는 소리야? 안 똑똑하다는 소리야? 자 똑똑한 게 아닌 게 아니구나. 자 처음부터 해볼까? 똑똑한 게 아니구나. 안 똑똑하다는 거지? 똑똑한 게 아닌 게 아니구나. 똑똑하다는 거지? 똑똑한 게 아닌 게 아니구나. 안 똑똑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중 부정은 다시 이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음수를 3개 곱하면 당연히 손해를 뺏어간 게 아니었지롱 하는 거니까 이제 얘는 당연히 손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음수가 이렇게 홀수번이 되면은 부정, 즉 손해가 되는 거고 음수가 짝수번이 곱해지면 뭐 손해를 뺏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수 하나도 안 곱해진다면은 뭐 이익을 더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로 양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수가 하나씩 곱해져 있었던 요 아이들은 손해를 더하거나 이익을 빼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손해가 나왔던 거고 얘네들은 이익을 더하거나 손해를 빼거나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익이 나왔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홀수번 곱해지면 최종적으로는 손해고 마이너스가 짝수번 곱해지면 최종적으로는 이익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내가 뭐라고 했어? 자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어. 난 너네들 눈빛만 봐도 안다고 했죠. 내가 너네들한테 뭔가를 물어봤다는 건 이미 끝났다는 거야.
다 관찰이 됐다는 거죠. 손 누가 그렇게 들어요? 네. 더 바짝 들어. 네. 귀에 붙이고. 오케이. 자세 무너지면 그거 휘어지면 5분씩 추가야. 너 거기서 3분 동안 들고 올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 양수, 음수를 홀수번 곱하면 음수가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왜?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은 이중부정 혹은 사중부정 혹은 육중부정. 너 똑똑한 게 아닌 게 아니구나. 개수만 세면 되잖아. 똑똑하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똑똑한 게 아닌 게 너 몇 번 했지? 아닌 게 아니구나. 하면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치? 개수만 잘 세면 되죠.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들어와. 진짜 안 봐줘 이제는. 멍 때리지 마. 내가 너를 기준 삼고 지금 수업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잘 집중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곱셈까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봤다. 자, 그럼 나눗셈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눗셈. 자, 예를 들어서 5 나누기 마이너스 6.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 나누기 마이너스 6. 그냥 바꾸면 돼. 5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말이야. 그쵸? 5 나누기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은 5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주시면 되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음수를 한 번 곱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6분의 5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별로 안 어렵죠, 그렇죠? 나누기는 사실 곱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1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연산들은 다 끝냈어요. 물론 이제 곱셈 부분에서 우리가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나 분배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가서 풀고 와.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나 분배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쓱 한번 읽어보시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혼합계산도 역시 마찬가지.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정복 가능하니까 얘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수법칙. 바로 곱셈 배우자마자 뿌듯한 상태로 이제 얘까지 같이 다뤄봐야 돼요. 자, 우리가 땡땡 법칙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했었어? 법칙.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해 미칠 것 같은 거. 이거를 우리가 땡땡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땡땡 법칙이라는 것을 잠시만요. 농담이고요. 자, 같이 봅시다. 우리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지수법칙 딱 2개만 있네. 자, 이 지수법칙에 있는 이 지수라는 것은 너네들이 이제 중1 과정에서 배웠었죠, 그죠? 지수가 뭐죠? 우리 그때 2가지의 용어를 배웠었는데 하나가 밑, 하나가 지수, 그렇죠? 거듭제곱 공부했었을 때 배웠었던 밑과 지수, 에 있는 그 지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a를 3개를 곱하면 얘는 a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3 곱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얘를 a번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a는 위에 썼으니까 비계만큼 곱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얘는 비계면 34네.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얘는 3의 b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때 이제 우리가 요런 것들을 지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 사전 학습 끝났고, 자, 본격적으로 지수법칙 들어가 볼게요. 지수법칙을 의식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뭘 해볼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2를 3번 곱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의 세제곱이죠.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2를 4번 곱했어요. 이건 2의 4제곱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2의 세제곱에다가 2의 4제곱 이 두 개를 곱하면은 뭐게요?
자, 결국 2를 3번 곱한 2의 세제곱과 2를 4번 곱한 2의 4제곱을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나 몇 번 했지? 자, 다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몇 번 했어? 7번 했잖아. 그래, 당연히 2가 3번 곱해져 있고 2가 4번 곱해져 있고 얘네들을 연달아 곱하게 되면은 2가 모두 7개가 곱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2의 7제곱이라고 쓰는 게 너무 당연해. 뭐 무슨 3과 4를 어떻게 막 해가지고 막 한 게 아니라 그냥 3개 곱해져 있고 4개 곱해져 있으면 그럼 7개가 곱해져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은 2의 7제곱이다 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 해서 요거를 m개 m개 그러면 얘는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 해서 얘를 n개. 자, 그러면은 얘는 a의 n제곱. 자, 그러면 a의 m제곱에다가 a의 n제곱을 곱하면 그럼 뭐게요? 자, a가 모두 n개가 곱해져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계속 곱할 거야. 몇 개를? n개를. 자, 그럼 a가 모두 몇 개 곱해져 있겠어? m 더하기 n개만큼 곱해져 있겠지. 그래서 이제 a의 m 더하기 n개만큼 곱해져 있을 것이다. a가 m 더하기 n개만큼 곱해져 있으니까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지수끼리 더한 것만큼이나 a가 곱해져 있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지수는 당연히 얘네 지수 두 개를 각각 더해서 만든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단다. 이게 지수 법칙의 첫 번째예요. 근데 뭐 우리가 이거를 꼭 알아야만 뭐 풀 수 있습니까? 아까 2의 세제곱과 2의 4제곱 두 개를 곱했을 때 2의 7제곱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 이거 지수 두 개를 더해야 돼 라는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계산한 게 아니잖아. 그냥 2의 세제곱은 2 3개 곱해져 있고 2의 4제곱은 2 4개 곱해져 있으니까 2가 몇 개 곱해져 있게요? 라고 하면서 물어본 거잖아. 그치? 7개가 곱해져 있다고 대답을 한 것뿐이고 딱 그거. 그게 지수 법칙의 첫 번째입니다. 이걸 지수의 합이라고 불러요. 별거 아니죠. 그렇죠?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얘는 뭐게요? 예, 이건 원칙적으로 서로 합칠 수가 없기는 합니다. 다만 조금 이제 우리가 잔꾀를 부려서 이렇게는 가능하긴 해요. 2 곱하기 5를 하면은 요거 한 쌍을 묶어서 놓은 거죠. 그거를 3번 곱한 거라고 쓸 수는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1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뭐 요 정도는 이제 가능하긴 한데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5제곱 이런 것들은 내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괜히 5개 썼다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합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선생님 근데 여기 3개랑 요거 3개까지는 해가지고 뭐 10의 세제곱에다가 5의 제곱이라고는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매우 훌륭해. 그렇게 해서 쓰는 것도 너무 좋아.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같게 합쳐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밑이 같은 경우에 지수가 다른 경우에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수 법칙의 첫 번째였고 지금처럼 밑이 다른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해도 아까와 같은 그런 뭐 지수들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진짜 걔네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몇 번 곱한 거야 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가능하지 뭐 그 이상으로 더 합치고 뭐 그러는 거는 불가능하다 라는 거. 그러니까 외우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대응이 가능하니까 참고만 해두십시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공부하는 것은 지수의 곱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 너무 좀 슬픈. 자, 2의 세제곱에 4제곱 얘는 뭘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2의 세제곱이라는 게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근데 그걸 4번 곱하겠다잖아. 이게 2번
3번, 4번. 이게 4번 곱해져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가 모두 몇 개가 곱해져 있어? 12개가 곱해져 있지. 왜 12개가 곱해져 있었을까? 3개씩 4세트가 있었으니까. 3개씩 4세트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3 곱하기 4 12개만큼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3과 4 두 개를 곱한 것이 기놈의 지수가 될 수밖에 없어 라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지수의 곱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소괄호 2번에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괜찮아요? 다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수 법칙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나눗셈이에요. 자, 이것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한데, 자, 예를 들어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을 해보도록 합시다. 2의 5제곱. 그럼 이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자, 다시 뭐라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근데 얘를 2의 제곱으로 나누겠대. 자, 그러면 나눈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직관적으로 나눈다는 건 곱한다는 것의 반대잖아. 2번을 나눈다라는 것은 2번 곱하는 걸 취소하겠다라는 말이랑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2가 5개가 곱해져 있는데 2가 2번 곱해져 있는 것을 취소하겠다라는 소리인 거잖아. 그럼 2가 몇 개가 곱해져 있겠어? 2가 5개만큼 곱해져 있는데 2가 2개 곱해져 있는 걸 취소하겠다, 곱하는 걸 취소하겠다라는 소리인 거잖아. 2의 제곱을 나누겠다라는 소리는 이 2번을 나누겠다라는 소리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2가 5개 곱해져 있는데 이 2번 곱한 것을 취소하겠다. 그럼 2가 몇 번 곱해져 있겠어요? 3번 곱해져 있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직관적인 이해를 해도 돼. 아니면 그냥 이걸 진짜 계산을 해서 2의 제곱분의 2의 5제곱으로 놓고 이 2개 곱해져 있는 거, 이 5개 곱해져 있는 거, 이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 하니까 2가 3개만 남아있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네, 어쨌든 얘는 2의 세제곱.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의식해가지고 이 3이라는 것은 5 빼기 2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3이라고 쓴 건 아니잖아. 그냥 5개가 곱해져 있는데 2개만큼 나눴으니까 2개씩 없어져서 3개만 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판단에 근거해서 3개라고 대답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5개에서 2개만큼 약분해서 날아가니까 3개만 남았겠지. 그래서 5에서 2를 뺀 게 이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수의 차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괄호 지수 법칙 미치 같은 것들 제곱의 나눗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밑에 소괄호 2번 볼게요. 이것도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A, B 두 개를 곱한 것을 n번 곱한 것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감상해보자. 이게 얼마나 당연한 얘기인지. 자, A, B 두 개를 곱한 걸 n세트 곱하겠다는 거잖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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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를 그냥 계속 연달아 곱하겠다는 거야. A, B, A, B, A, B, A 곱하기. 이 A, B라는 건 A 곱하기 B라는 것을 의미하죠. 1학년 과정을 아직 안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A, B는 A 곱하기 B를 의미합니다. A 곱하기 B. 그러니까 A, B를 n번 곱하겠다. 즉 A 곱하기 B를 n번 곱하겠다.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야, 그러면 당연히 이 구성원들 중에서 A가 몇 번 곱해져 있겠어? n번. 그 다음 B는 몇 번 곱해져 있겠어? n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A n제곱 곱하기 B n제곱. 어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2 곱하기 3을 6번 곱하겠다.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이제 6세트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걸 들여다봐. 2가 몇 개가 곱해져 있는지. 6개. 3을 6개 곱했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2의 6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별거 아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나누기 분수. 요것도 똑같겠죠.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거야 하면서 끄덕끄덕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에서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연산과 연산 법칙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여기 남은 부분은 뭐냐? 다음 시간에 할 거 미리 뽑아드린 겁니다.
이거 2학년 과정은 다음 시간에 거 미리 뽑은 거고 1학년 과정은 아직 안 뽑았어요. 좀 이따 여러분들 오늘 할당량 드리면서 그것도 같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그 부분도 미리 좀 읽어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혹시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없나요? 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그 숫자의 의미를 바탕으로 그 연산을 연산답게 공부를 할 것. 그 다음에 법칙이라는 말은 당연한 것을 뜻한다. 그래서 지수법칙이나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외워서 계산을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네 끄덕끄덕 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된다. 특히나 지수법칙은 많은 사람들이 외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은 3개가 곱해져 있고 4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연달아 곱하면 7개가 곱해져 있겠네 라는 상식적인 생각. 2의 세제곱에 4제곱이라면은 2가 3개가 곱해져 있는 게 4세트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2가 12개가 곱해져 있겠네 라는 상식적인 생각. 2의 5제곱에서 2의 제곱을 나눈다면은 2의 5제곱을 2의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2개씩 나누게 되면은 3개만 남겠네 라는 이 상식적인 생각. 이 생각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지수법칙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 네, 빠르게 복습했는데 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